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에서 좀비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공짜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롯데면세점이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돌아왔다는 소식까지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려는 부실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사부서, 공시부서, 회계부서가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왜 지금 나온 건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올해 1월부터 상장 폐지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5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4배나 뛰었어요. 코스닥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7월부터는 코스피가 300억 원, 코스닥이 200억 원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요건이랑 방위 완전 자본 잠식 기준까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시가총액이 50억 원만 넘으면 일단 증시에 머무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최소 200억, 곧 300억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월세가 50만 원이던 가게에서 갑자기 300만 원으로 올라간 거랑 비슷한 건데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높아지니까 일부 기업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매출액이 50억 원이 안 돼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뭘 했냐면 실제로 물건을 팔지도 않았는데 특수관계자한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 거죠. 금감원이 이걸 적발해서 상장 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거래 및 회계 부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회사에 투자하는 척한 겁니다. 자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한 거죠. 또 다른 기업은 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경영진이 먼저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인 거예요. 거래량 기준에 미달될 것 같으니까 단기 시세 조종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금감원이 이번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가총액이나 동전주 기준에 걸릴 것 같은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허위 공시를 내거나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죠. 둘째, 가짜 유상증자나 회계 부정을 통해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횡령자금 증자나 가공 매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악재가 터지기 전에 내부자가 먼저 주식을 파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입니다.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는 증자 배경과 자금 사용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요. 조달한 자금이 관계회사 지분 취득 같은 데 유용되면 정정 명령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회계심사 대상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실 기업들이 증시에 좀비처럼 살아남으면서 투자자 피해가 컸거든요. 갑자기 상폐당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거니까요. 기준이 높아지고 감시가 강화되면 이런 좀비 기업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기업이 새로운 상폐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7월에 기준이 한 번 더 올라가니까 그 전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인데요. 바다 건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 하면 무상의료를 떠올리잖아요. NHS, 국가보건서비스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에요. 병원 가면 진료비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핵심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영국에서 정규 병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790만 명입니다. 영국 전체 인구가 약 6,700만 명인데 거의 또 10명 중 1명이 병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에요. 스코틀랜드만 봐도 약 64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인구의 9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공짜 진료라고 하지만 대기가 하세월인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비로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 대비 90%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영국의 전체 민간 의료 지출도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2%나 증가했고요. 지금 영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총 4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380만 명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해준 기업 후원 보험이고 개인이 직접 돈 내고 가입한 사람이 88만 명입니다. 4년 사이에 개인 가입자가 90만 명 가까이 늘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재밌는 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이 민간보험 가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령대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민간보험이라고 하면 임원이나 고소득층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 직장인들도 공공의료를 못 믿겠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NHS 자체 지도부도 이걸 존립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요, 시스템적 압박,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 인력 문제까지. NHS의 적자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영국의 이 상황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한국도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조는 좀 다릅니다. 영국은 세금으로 운영하고 한국은 보험료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해요. 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무상의료라고 해도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민간 의료를 이용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형 병원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영국의 지금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좀 더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인천국제공항 DF1 구역 매장문을 열었는데요.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왜 3년이나 비어 있었느냐? 코로나 시기에 공항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여행객이 뚝 끊기니까 매출이 급감했고 롯데면세점도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아온 건 그만큼 면세점 시장이 회복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롯데면세점 측에서는 이번 복귀를 통해서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6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DF1 구역의 4,094제곱미터, 약 1,240 평규모의 공간에서 15개 매장을 운영합니다. 샤넬, 라메르, 디올 같은 화장품 브랜드부터 조니워커 같은 주류, KT&G, 정관장까지 총 24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돼 있어요. 터미널 1, 터미널 2, 탑승동까지 전 구역에서 동시에 영업을 시작했고요. 사업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최장 10년입니다. 앞서 올해 2월에 인천국제공항 DF1 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국내외 공항 운영 경험과 재무 안정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면요.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공항 면세점은 그 나라의 관광 산업과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존재거든요.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면세점 업계 전체로 보면 이번에 롯데가 복귀하면서 인천공항 내 면세점 경쟁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 이런 경쟁이 결국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양희상 롯데면세점 영업부문장은 3년 만에 다시 고객을 맞이하는 만큼 공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면세 쇼핑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곧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금감원이 좀비 기업의 상장 폐지, 회피꼼수에 칼을 빼들었고요. 영국에서는 무상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복귀는 관광산업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뉴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결국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